여러분, 엘 프랭크 바움의 오지의 마법사, 이거 그냥 동화가 아니에요. 뇌, 심장, 용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혹시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잿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도로시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이 무채색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갈망 있잖아요. 이게 오지의 마법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정말 끝도 없는 지평선이랑 온통 잿빛 하늘뿐인 미국 캔자스의 대평원이에요. 정말 색깔이라는 색깔은 다 사라진 것 같은 좀 절망적인 공간이죠. 근데 대체 이런 곳이 어떻게 그 눈부신 마법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쪽은 잿빛의 캔자스, 다른 한쪽은 총천연색의 오즈. 와, 이 대비 정말 엄청나죠. 이게 그냥 배경이 뿅 하고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도로시의 내면이 그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눈부신 판타지 세계에 딱 떨어졌는데 도로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잿빛 캔자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낯선 나고는 도로시한테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공간일 뻔인 거죠. 그래서 모든 소원을 들어준 자는 그 에메랄드 시티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자, 여정을 막 시작하려는데 도로시가 아주 운명적인 물건 하나를 손에 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은 동쪽 마녀의 은 구두입니다. 착한 마녀가 이걸 주면서 이 구두에 엄청난 힘이 있어, 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고 진짜 능력이 뭔지는 안 알려줘요. 이 미스터리한 구두가 사실 이 이야기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이때의 도로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행히 도로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노란 벽돌길 위에서 자신만큼이나 뭔가가 간절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새 친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들이 과연 정말로 뭔가가 부족했던 걸까요? 사실 이 만남 속에 이 이야기에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뇌가 없다고 믿는 허수아비, 또 따뜻한 심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너무 괴로운 겁쟁이 사자, 이렇게 셋이에요. 각자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동반자도 도로시랑 같이 오지의 마법사에 대해 모든 희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 가장 큰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뇌를 원했던 허수아비는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일 똑똑한 아이디어를 내요. 심장을 갖고 싶어 했던 양철 나무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친구들을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용기가 없다던 그 겁쟁이 사자는 친구가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 맞서 싸웁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 사실은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들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온갖 역경을 다 헤치고 드디어 일행은 눈부신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마법사와의 만남이 희망을 이뤄주긴커녕 오히려 더 큰 시련과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오즈는 마치 각자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모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도로시한테는 거대한 머리로, 허수아비한텐 아름다운 여인으로, 양철나무꾼에겐 끔찍한 괴물, 사자한테는 불타는 공으로요. 이게 그냥 신기한 마법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고 복종하게 만들려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 그리고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즈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턱 내밉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없애고 오라는 거였죠. 일행은 진짜 절망에 빠졌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소원을 이룰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또다시 위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녀의 최후, 이게 정말 충격적일 만큼 허무해요. 도로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물 한 양동이를 확 끼얹었는데 마녀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절대 권력의 종말이었죠. 어쩌면 거대한 악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 앞에서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녀를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오즈가 약속을 지키길 좀 주저해요. 바로 그때 강아지 토토가 커튼을 확 잡아당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타난 건 온갖 장치를 조작하고 있던 평범한 할아버지였던 거죠. 네, 그 위대한 마법사의 정체는 사실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온 허풍쟁이 고개사였던 겁니다.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진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가짜 마법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가 들통난 오주가 아주 기발한 처방을 내놔요. 허수아비한테는 톱밥으로 채운 뇌를, 양철나무꾼한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한테는 용기의 물약을 줍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나한테도 이게 있구나 하고 자신의 힘을 믿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 일종의 플라시보가 되어준 거죠. 오즈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이미 처음부터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 다만 스스로를 믿지 못했을 뿐이요. 사기꾼이었던 오즈의 이 말 속에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혜, 사랑, 용기, 이런 것들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마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용기,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로시의 여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남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가 나타나서 말해주죠. 사실 도로시가 신고 있던 그 은구두, 그게 처음부터 도로시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도로시는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이 모든 힘든 여정이 필요했던 거죠. 친구들과 소중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도로시는 마침내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잿빛의 캔자스였어요. 이 길고 긴 여정 끝에 도로시가 얻은 가장 큰 마법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그 진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지의 마법사 이야기는 그냥 동화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책이 나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여러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살아남았을까요? 그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1900년에 책으로 처음 세상에 나온 오지의 세계는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확장됐어요. 다들 아시는 1939년 MGM 영화는 그 유명한 오버 더 레인보우 노래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판타지를 심어줬죠.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뮤지컬 위키드가 등장해서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그동안 나쁜 마녀라고만 생각했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한테는 도로시 구두 하면 빨간 루비 구두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원작에서는 은구두였어요. 이게 왜 빨간색으로 바뀌었냐면 1939년에 영화를 만들 때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테크니컬러 화려함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색을 바꾼 거라네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문학의 상징을 영원히 바꿔놓은 셈이죠. 사실 작가는 그 당시 유럽의 좀 어둡고 교훈적인 동화랑은 다른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국적인 동화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 꿈의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인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도로시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자화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시와 친구들의 여정은 꼭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다른 누군가에게서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들 있잖아요. 지혜, 사랑, 용기,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은 처음부터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걸 아닐까요?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노란 벽돌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